여성 박사예요. 1호 박사인데 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면서 병을 얻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학위하고 나서는 병원 신세를 좀 졌어요. 어떤 분은 위장병이 생겨서 문제였고 저는 대수술을 또 한 번 했어요. 종양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한 교수님은 수술했던 얘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관리를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목표 상담학이라고 하는 제2아담스의 책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로렌스 크랩의 책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스의 크리스천 카운슬러스 매뉴얼에서 상담학 개론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실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상담학이라는 과목 개설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같은 과의 교수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교무위원회의 교수님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과목이 뭐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독교 교육 과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기독교 교육 세미나 1, 2, 3 아니면 기독교 교육 특강 뭐 이제 이런 이름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해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과목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995년도에 와서 성경적 상담학회를 창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과 상담이라는 학습지를 계속 발간을 해서 2020년까지 18권을 발간을 했어요. 그 다음 매년 1년에 6번씩 콜로퀴움을 개최를 해가지고 2020년까지 100여 차례 콜로퀴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콜로퀴움은 오늘의 우리 이런 개념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학위를 받은 분들의 학위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요. 그 다음 상담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거기다가 1992년도에 한국상담선교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CCEF를 모델로 하는 목회자 사모와 여교육자 혁신도를 위한 상담 훈련 프로그램과 상담 실습, 인턴십, 스쿠비들과 실제적인 코디네이팅을 실시를 하고 상담과 선교라는 잡지를 2014년까지 84권까지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잡지는 어떤 잡지냐면 한 권이 권부원부터 마지막 서평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죽음 그러면 죽음부터 죽음까지예요. 그 다음에 결혼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결혼, 이혼, 재혼, 동성애, 우울증, 학습장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84개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후에 이제 황기명 교수님이 1994년도에 저는 73년부터 종신에서 강의를 했고요. 황기명 교수님은 94년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아까 얘기했던 폴리슨과 웰치 폴 출입과 같은 사람들을 서울 횃불회관에서 성경적 상담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다 보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2002년 이후부터 청주대학교 교수님으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연합신학교가 1998년도에 상담학과를 대학원에 개설을 하고 김준수 교수와 김명희 교수가 영입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광신대학교에서 김성환 교수님이 영입이 됐고 2010년부터 노원석 교수님이 개신대학교 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고 2011년부터 전용준 교수님이 백석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2012년부터 김준 교수님이 종신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이 성경적 상담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 후에 이분들의 공부하신 분들이 박사들의 배출을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인 우리 박성규 박씨 박사님 같은 분. 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적 상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상담도 이게 현실은 그냥 간단하게 심리학 중심주의고 자아 중심주의고 단기적으로 사고 판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상담 교육이에요. 현재 각신학교가 예외가 아니에요. 각신학대학원이라고. 그냥 일반 대학원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모여서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 그래요. 토론을 하고 심지어는 집단 상담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병들었다고 병든 이유로 분석을 해달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설명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상담교육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한국 신대원 상대원과 신대원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상대원의 커리큘럼하고 신대원의 커리큘럼하고 차이는 상대원은 심리학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 과목, 신학 과목을 조금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몇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신대원 경우에는 신학을 크게 가르치고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물론 이제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느냐 심리 상담을 가르치느냐 보면 심리 상담 쪽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필수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 가르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한두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정도. 이게 상대원과 신대원의 현실이에요. 어느 대학에서 뭘 가르치고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상대원과 신대원에서 이제 제대로 잘 가르치려고 한다면 전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전문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신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트랙하고 신학 트랙 이렇게 그 트랙을 나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처럼 우리 큰딸이 웨스민스터의 상담 트랙을 나갔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대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일반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상 심리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걔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못하고 자꾸 자살하고 하던 아이들도 아무개 한테 가면 살아서 돌아와서 수업 시간 여기 와서 앞자리에 앉아있다고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성경적 상담이 아니거든. 그 자살하는 자칭 천재라고 하는 아이들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은 터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문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은 제가 자꾸 교회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는 성경적 상담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야지 목사님들하고 떼어서 학문적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상담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연결을 계속 시키는데 그래서 신대원과 상대원을 같이 연결을 시키고요. 제가 양쪽에서 너무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걸 이제 잘 못하는 이유는 그다음 상대원과 신대원의 상담교육의 방향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전문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실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실천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면 인턴십 제도를 확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인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못하냐 그 원인을 보면요. 신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상대원도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도 아마 상담대학보더니 36학점 지금도 하죠. 제가 은퇴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35학점들이 36학점을 하는데 그러면 이론 과목을 30학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논문하고 인턴십 해가지고 6학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제한된 학점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신대원 같은 경우는 신학 과목이 엄청 많고 상담 과목이 적으니까 뭐 이런 교육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실습을 언제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졸업 후에 우리 전 다른 교단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속한 학동 측의 교단을 소개를 하면 신대원 3년 졸업한 후에 그 다음 해에 간호사 실취를 해서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간호사 인허를 받게 돼요. 노회에서. 그러는데 그 1년 동안에 교회에서 그냥 전도사로 인턴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턴을 하지. 그 인턴에 대해서 어떤 뭐 감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간섭을 받고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교회 일을 한다고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지도하에.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는 제한된 학점이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담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고
세 번째는 교수 부족이에요. 교수가 부족한 것은 우리 한국의 상담학 교수님들이 요새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상담학 교수가 부족했던 것은 제가 사역하던 그 기간 동안에 손꼽았던 건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부족하게 일본에도 그렇게 상담학 교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이론 교육만이 아니고 실천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천 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면 수업 시간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이론은 그냥 읽고 와서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리포트 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사례를 다룬다고요. 사례를 그냥 한국에서처럼 준비한 사람이 그 사례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은 쭉 듣고 그냥 디스커션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박사과정이 학생이 5명이에요. 제가 할 때 5명인데 두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옆방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는데 교수는 3명이 들어오고요. 교수는 이 강의실에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양쪽 방에 들어가서 실제로 케이스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상담자고 한 사람은 피상담자 혹은 뭐 내담자이고요. 그 다음에는 옥질보예요. 관찰자예요. 그 세 사람에서 상담을 하면은 상담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쪽에서 다 녹화를 하면서 관찰을 해요. 끝나고 30분 상담을 해서는 30분 상담한 후에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너는 왜 그렇게 반응했냐? 너는 관찰하면서 뭘 봤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비영어권에 속한 나라는 요즘 젊은이들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 앞서 세대에서는 우리는 교과서적인 영어를 배웠지 생활 영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영어는 셰익스피어식 영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으로 보면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 결혼 언제 하니? 이 말은 쉽지만은 너 국수 언제 줄래? 그 말을 이해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말처럼 단맛, 쓴맛, 무슨 뭐 달콤한 맛, 쌉싸래한 맛, 뭐 떫은 맛 이런 표현이 영어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즉석에서 대답하면서 하려니까 도중에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갔을 때도 한국 목사님들이 5분이 도중 하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냥 중단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교수들이 바라보기를 너는 몇 학기를 할 거냐? 하나마나 도중 하차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생리학이 제일 어려웠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갈 때 알고 있는 약 이름이라고는 페스탈하고 타일런을 하고 불밖에 몰랐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첫 시간에 그 CT 찍은 거, MRI 찍은 거 갖다가 걸어놓고 인체 해부도 갖다 놓고서
강의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고생은 말도 못하게 했거든요.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나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는 보세요. 많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교수들이 실천신학 교수고, 실천신학 교수 가운데서도 정말 제대로 이 인턴십을 제대로 거친 교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론을 공부를 36학점 다 하고 나도 우리가 할 때 36학점 했어요. 요즘은 18학점이나 27학점 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PhD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논문을 하나 쓰면 되는데 우리는 논문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논문은 물론 써야 되고 인턴십을 2000시간을 했어야 돼요. 2000시간 인턴십에 10시간에 1시간씩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씩 걸려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학위 2개 받아보셨어요. 이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전 3년 동안에 또 단가치느라고 만나서 앉아서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수 부족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인턴십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인턴십. 그만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인턴십을 여러분 보통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인턴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총신에서 80시간 인턴십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 20시간 받아가고 난 다음에 논문 쓰고 논문 패스하면 졸업시켰어요. 석사 하면 줬어요. 근데 제가 연구원에서 할 때 전 300시간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5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여가지고 80시간에 20시간을 하니까는 뭐 1년 반 내지 2년이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갖다가 우리 상담대학원에 적용시켜서 실시를 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 끝나면 논문 쓰면서 2학기 동안 인턴십 잘하면 졸업할 수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인턴십을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도 이 인턴십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그거는 누가 교정을 해주겠어요? 교정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태대로 석사로 박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잘 받은 사람들은 밑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해문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희생물이 돼서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인턴십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적 상담의 결론으로 미래가 신학과 성경적 상담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을 해서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을 잘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일감이 마치겠습니다.